최근 A형 간염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환자의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역에 자신이 있다고 믿었던 나이인 만큼 A형 간염의 공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서 몸이 안 좋아도 A형 간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A형 간염의 증상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과연 A형 간염 정확한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 이비인후과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간염이라는 게 사실 오늘 저희가 A형 간염이라고 얘기를 했긴 했지만 종류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어떤 간염의 종류들이 있고 또 최근 유행하는 이 A형 간염은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떤 건지 간략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형 간염은 지금까지는 A, B, C, D, E, F, G형까지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흔히 A, B, C형만 좀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6개월 이내에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급성형과 그 이후까지 진행하는 그 만성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A형 간염의 경우에는 급성형으로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전염력이 높아서 예.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기인 3월에서 5월에 호발하게 되고 그 감염자의 대변을 통해서 접촉한 손으로 타인을 접촉함으로써 좀 감염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실온에서도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으로도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기 중으로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손으로 주로 손을 통해서 접촉을 입을 통해서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됩니다. 손으로 입으로요? 네, 그리고 근데 음식물이나 이런 물 같은 데도 많이 존재할 수 살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먹거나 식수를 먹거나 할 네네. 때도 오염될 수 있다는 말씀, 네, 감염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감염이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사실 요즘에 주변에 조금만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 계시면 혹시 저분 A형 간염 아닌가라는 그렇죠.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네네. 어떤 사례,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감염되고 나서 잠복기 한 28일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피로감이 오고 뭐 발열, 열이 난다든지 네. 뭐 메스꺼움,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네. 이런 증상이 좀 특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그것만으로 좀 의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 황달이 발생한다면은 좀 강력하게 황달.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피로나 발열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끼기는 좀 힘들잖아요. 평소보다 뭐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열이 많은지는 예. 정확히 알기 힘드니까. 그러면 황달에서 좀 내가 A형 간염이다라고 체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A형 간염 자체가 후진국병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은 요즘에는 왜 이렇게 유행을 그러게요. 되는 거죠? 사실 좀 주기별로 좀 유행할 때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게 그 A형 간염에 취약한 그 연령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좀 우리나라 위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 A형 간염을 어릴 때 앓지 않고 지나간 세대가 있었는데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30, 40대는 지금 취약한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70년대생 30대인데. 네, 아이고 어떡하지? 예방 접종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그러면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한 80년대 후반일까요? 97년에 백신이 유료 접종이 97년. 시작됐고요. 예. 그때 유료였고 네. 2015년부터는 이제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70년대 후반부터 한 90년대 중후반 네, 그렇죠. 정도까지. 90, 뭐 7년 이전까지 네. 그 정도 해서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뭐 좀 맞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대 중반부터 40 초반까지는 네네.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왜 여행하다가 감염돼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네네. 어떤 지역별로 좀 급증하는 지역이 있나요? 이게 풍토성으로 있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뭐 예. 특히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그렇고요. 네. 오히려 안전한 지역을 꼽는 게 더 편한데 뭐 미국, 캐나다, 뭐 북유럽, 서유럽,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이 정도가 뭐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안전한 나라를 더 쉽게 꼽을 수 있을 정도면 대부분의 국가가 좀 걸릴 수 있을 위험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행 시에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방 접종을 말씀하셔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연령대에 따라서 아까 A형 간염 예방률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지는 건데 예.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위생 환경이 좋지 않고 네. 뭐 상수도도 좋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A형 간염을 어린 시절에 앓고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 형성률이 매우 높은데 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위생 환경이 좋아져서 좀 감염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면역 형성이 덜 됐고 물론 97년 이후에는 유료 접종이 생겼기 때문에 좀 맞춘 연령대고 네네. 그다음에 2012년생부터는 무료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A형 간염에 이미 감염이 됐다, 걸렸다라고 하면 더 취약한 위험한 연령대라든지 환자군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린 소아에서는 대부분 뭐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되면은 한 70% 정도에서 황달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뭐 50대 이상에서는 뭐 증상도 더 심하고 뭐 합병증도 심하고 뭐 전격성 감염이라는 그 위험한 감염에 진행될 위험성이 한 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기존에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서는 더 A형 간염이 걸렸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해도 95% 이상의 면역력이 생기고 네. 두 번을 하면은 99% 이상에서 이렇게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예. 면역 접종을 했다면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간염을 알았다, A형 간염을 알았었다 그러면은 100%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게 좀 취약한 세대이면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나 뭐 병원에 가서 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컨디션 상관없이 맞아도 되는 겁니까, 백신을? 그렇죠. 그 A형 간염이 그거 맞음으로써 예방이 되기 때문에 맞는 네.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맞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돼 가지고 질병의 전파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전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좀 후유증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격성 간염이 올 가능성이 증가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0.5% 정도로 보이지만 전격성 간염이라는 것은 건강하던 사람이 8주 이내에 그리고 황달이 생기고 2주 이내에 그런 의식 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간성 혼수가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 이식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 신부전이나 네. 심폐부전 그리고 뭐 혈액 질환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위험하네요. 앞서서 A형 간염은 손과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전파 경로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생활 속에서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잦은 손 씻기 이제 30초간 네. 이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익혀 먹어야 되고 또 끓는 물을 좀 마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을 좀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음식을 공유하거나 네. 또는 뭐 술잔 돌리기 같은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돌리기요. 예. 조심해야 될 게 많네요. 네, 오늘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의 증상과 예방법 이원영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